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들을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에너지 CEO 홍작가 홍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아마 엄마에 관련된 강의의 초점은 제 강의가 혼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엄마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보람도 있었지만 항상 전전긍긍되며 지금도 되게 애쓰고 있는 그런 평범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여러분도 지금 저와 공통점이 부모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혼수랑 같이 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준비를 하는데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같이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릴 적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그냥 연애하는 그 시간 동안 안 게 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산부인과에 딱 가면은 엄마가 이제 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이제 아기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한 생명체를 이제 품에서 품기 시작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되는구나. 그 순간 저는 그때 마트를 갔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사고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듬뿍 사서 집에 와서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태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뭐 수학 정석을 풀까? 오늘은 뭐 바느질을 조금 할까? 오후에는 이제 요가를 가야 되니까 오전에는 조금 낮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임신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 아이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끔 애를 썼고요. 임신 후반에 갔을 때는 유모차는 어떤 걸 사지? 그리고 뭐 카시트는 그게 좋다더라. 기저귀는 요즘에 문제가 좀 많아서 잘 검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엄마 공부 있잖아요. 진짜. 제가 그거를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냥 엄마는 아기가 생기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젖을 18개월까지 이제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오래 먹어야지 아이가 창의력에도 좋고 애착에도 좋다는 그런 육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빨이 아랫니로 아이가 이가 다 났는데 깨물면 되게 아파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거실에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큰 아이가 엄마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윗도리를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몽덩미까지 올리더니 젖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얘는 내가 단지 그 딱 5분만 누워서 쉬려고 하는 이 시간조차도 나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 순간 진짜 엄마로서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밀어버렸어요. 아이를.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아이는 엄마가 왜 그러지 하면서 또 이렇게 쫓아가지고 배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퐁퐁퐁 거리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밀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애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제 본능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는 거를 그래 엄마니까 해야지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이제 엄마의 삶에 하나 1년 2년 적응을 하고 가는데 아이가 이제 우리가 한 유치부에 가면은 한글에 되게 좀 맹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한글을 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부터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편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표를 굉장히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누구누구네 뭐 영어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따라하고요. 여러분 혹시 뭐 파랑이 아빠, 우왕장 뭐 하마마 뭐 이렇게 아시죠? 저도 그런 지침서 같은 거를 다 사가지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다 따라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준비를 하고 있고 2단계가 끝나는데 아이가 2단계가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지금 3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막 혼내키고 있더라고요. 한글도 한글이지만 지금 영어가 더 중요하다. 한글은 때가 되면 다 한대. 육아서에서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 초등학교에 딱 입학할 때 OT를 하잖아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혁신학교 이런 관련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OT 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제발 한글은 떼서 입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니 육아서에서 분명히 조금 얘 여유롭게 키우고 학교 갈 때 되면 다 한다는데 내가 얘를 너무 놀렸나?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엄마표로서 내가 했던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 손을 잡고 서점에 가서 기적의 한글 학습이면 이제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학습지는 절대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엄마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동네에도 소문이 나 있었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지는 안 되니 내가 그러면 진짜 오늘 가서 얘랑 앉혀놓고 1대1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글을 어느 정도 떼긴 했어요. 완벽하진 못했고요. 학교에 이제 상담을 가는데 학부모가 되면은 되게 떨리잖아요. 상담 갈 때. 제가 학교에 상담 가서 3년 동안 들었던 말이 어머니 아이가 어휘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혔거든요. 그리고 독해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문법이 되게 한글을 쓰는데 힘들어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항상 평균보다 이하입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되게 잘하고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느리게 키우고 많이 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천천히 공부를 시키면 된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혼자서 그때는 서점에 가서 해법 수학이며 연사 문제집을 한 3권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아이에게 그 문제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우리 엄마가 또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 오늘 밤부터 8시엔 책상 앞에 앉는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갑자기 놀다가 시계 한번 볼까? 8시네? 그럼 저희 이제 책상 앞에 앉아요.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7 더하기 3인데 7 빼기 3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더하기였거든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 바로 이 바보 뭐 이러면서 너는 뭐 어저께 한 건데 그걸 또 기억을 못하냐는 둥 그래가지고 너는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아냐는 둥 막 미래의 모습까지 아이를 막 낮게 표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를 쓰고 아이의 교육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 근데 그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동네에 그냥 옆에 있는 엄마들도 다 하는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 없이 살기라는 단체에서 만든 초록색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육아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 책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학부모가 되니까 학원 없이 살기? 제목이 끌리네 하고 열어봤죠. 저 같은 고민을 가진 질문으로 이야기를 엮은 책이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책자를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봤더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나같이 고민하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달랐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계시는 지역 모임 하시는 간사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제가 혹시 천안에 사는데 지역 모임에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천안에는 모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가 깃발만 잠깐 들어주시면 마음이 맞는 어머니들을 모아드리겠다라는 그 말에 제가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5년 차 이제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옆집 엄마랑 맨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하게 되면요, 제가 속에 있는 얘기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 책 잡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임에 계속 나가고 엄마 성장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보내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책을 한 권도 보지 않았던 엄마가 의식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책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노력을 4년 동안 했어요. 책이 삶에 내려앉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쓰는 이 시간을 조금 가치롭게 쓰고 싶어서 엄마 성장 모임과 독서 모임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엄마는 꿈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엄마가 키도 크고 그래서 스튜어디스도 하고 싶었고 할머니가 뭐 선생님 하라 그래서 선생님도 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더니 아니 옛날 꿈 말고 지금 꿈이 뭐냐고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그때 느꼈죠. 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챙겨야겠구나. 맨날 아이한테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나는 내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뭐가 되고 싶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차피 아이를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안한데 차라리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3학년 되고 4학년 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은. 그래서 시선을 아이에게서 저에게로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더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책도 더 많이 보고 엄마들과 관련된 일을 이제 찾아서 하게 되었죠. 그랬다 보니까 불안함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아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빼기 하면 할 수도 있겠지. 다음엔 더하게 하겠지. 이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교육 부분까지도 나에게 이게 해결이 해주는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물론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주저앉고 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주체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 또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육아며 교육이며 부모에 대한 고민이 다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집 엄마들이랑 이곳에 많이 오셨죠? 앞으로는 교육적인 부분 강의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강의 있죠. 엄마들을 위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홍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